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만화를 배우는 공룡의 생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이 만화를 배우는 곤충의 진화라는 재밌는 책을 쓰신 김도현 작가님의 책인데요. 저번에는 약간 곤충의 진화, 약간 곤충의 역사죠? 따지고 보면 그거를 다뤘고, 이번에는 이제 공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곤충의 진화처럼 재밌게 만화로 그리셨는데요. 처음에 보면은 그 어린 왕자 있죠. 어린 왕자를 이제 따라한 걸로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렇게 부탁했다. 티렉스 한 마리만 구해줘요. 나는 여태껏 티렉스를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본 대로 그렸다. 자, 내가 원하던 티렉스야. 이건 티렉스가 아니에요. 아저씨가 공룡을 잘 몰라서 주라기 공원 속 공룡과 현실 공룡을 잘 구분 못하시는 건데, 이게 티렉스인가요? 킹콩에 나오는 바스타토사우루스지. 주라기 공원 속 티렉스는 설정상 파충류나 양서류의 유전자를 종합한 키메라라 실제 티라노사우루스랑은 많이 달라요. 어쨌든 이 유사 티렉스는 싫어요. 다시 그려줘요. 그래서 난 공룡책을 펼쳐 읽어보고는 티렉스를 다시 그렸다. 자, 네가 원하던 티렉스야. 아저씨, 티렉스는 이렇게 깃털이 풍성하지 않았어요. 티렉스가 살던 북아메리카 백악기 후기는 지금보다 기온이 훨씬 높았어요. 몸집도 큰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런 풍성한 깃털을 달고 있었다면 일찌감치 쪄 죽었을 거예요. 예전 책을 그렸나봐요. 지금 학설이 많이 수정됐어요. 깃털 달린 대형 티라노사우루스 상과의 유티라누스를 보고 착각하신 건가요? 유티라누스는 추운 곳에 살았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무리 깃털 공룡에 속하는 코일루로사우루스류라고 해도 어린 개체만 깃털이 있지 성체는 깃털이 없었을 거라는 게 지금의 정론이에요. 다시 그려줘요. 이거 이따 나옵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그처럼 어린 왕자처럼 상자를 하나 그렸습니다. 차례가 있고요. 이렇게 공룡 이제 도입부랑 저 곤충의 진화 도입부랑 비슷하죠. 공룡은 중생대에 등장해 과거 지구를 훈련했던 흑우작은 파충류다. 큰 건 30m 정도 되는 것부터 작은 건 손바닥만한 것까지. 가지각색의 모양새와 키스기를 번성하다가 6,500만 년 전 한 번에 싹 멸종하고 그 일부가 여전히 살아남아 하늘을 지배하고 있다. 1회 데이노케루스 백악기 후기 몽골에 살았다고 한 깃털 달린 애네. 지금은 조류를 제외하고 살아난 공룡이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공룡이 남긴 화석과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공룡의 후손과 친척을 통해 당시 공룡의 모습과 생태를 재구성한다. 그러나 화석 기록은 제한적이며 공룡은 절대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과거의 생물이다. 물론 나중에 돼서 막 엄청나게 최첨단 그런 식으로 발전하면 과거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냥 안전 때문에 그러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로 가면 정말 좋겠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진리인 듯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다. 즉 과학자들은 온갖 데이터를 종합해 가장 정확하고 정교한 공룡의 모습을 모델링하며 보완할 뿐이다. 이 모델링이 꽤나 정교하고 그럴싸하지만 실제 공룡과 완전히 똑같다는 보장은 없다. 이게 폴리곤이니까 이 깍두기 같이 이렇게 손칼로 이렇게 조각한 듯이 이렇게 막 뻣뻣하고 그러니까 서로는 좀 넘길게요. 토머스 쿤은 일정한 패러다임이 확립되면 과학자들이 이 패러다임의 전통에 충실을 따르며 얘 보면은 여기 승려들의 습작에 나오는 누구였더라? 그 캐릭터는 아니고
승려들의 시점에 나왔던 인물이죠. 누구였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파충류는 느리고 굼뜨다 라는 막 이렇게 생긴 그런 약간 그런 그게 있었다고 하네요. 이 뭐라 고정관념이. 근데 점점 좀 발전해 나갈수록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굼뜰 줄 알았는데 데이노니커스로 보니까 너무 빠를 것 같고, 그리고 막 깃털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깃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금이 가다가 기존 패러다임이 완전 없어지고 맙니다. 아,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발견된 화석들로 막 토론도 하고요. 이제 이것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정교한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고 하네요. 진짜가 아니라 나중에 깨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가 쓴 다윈 이후는 첫 번째가 이제 5살 나를 박물관에 들어가 티라노사우루스를 보여주신 내 아버지를 위하여 라는 걸로 시작을 한다 합니다. 이 티라노가 이제 폭군 도마뱀이라는 뜻이죠. 근데 얘가 옛날에는 이제 시체를 먹는 걸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막 주라기 월드 같은 데서는 막 엄청 강했는데 그게 3편에서 스피노사우루스한테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주라기 공원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일부만 봤어요. 그나마 본 것도. 그래서 막 이런 줄 알았지만 이제 이 영화의 자문을 맡았던 사람이 티라노가 이제 시체 청소부였다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반박이 되면서 자기가 알아서 포기를 했죠. 그게 아니라고. 보면은 이제 스펙이 어떠냐면은 백악기 말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서식을 했고요. 몸 길이가 11에서 12m, 몸무게는 6, 9톤 정도고, 이게 이빨이 이거고 이 이빨 뿌리가 이만합니다. 3분의 2가 이빨 뿌리고 그냥 진짜 이빨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 있고요. 이 빠지면 얘가 바로 나는 거죠. 바로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나는 거죠. 킬로그램이 무는 힘이 5,700kg이 돼가지고 물리면은 그냥 경차 6대를 내리꽂는 거랑 똑같은 힘이라고 합니다. 턱도 단단하고, 그리고 막 뼈채 씹어 먹는다요. 막 그래서 티라노가 살았을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다 초식동물 화석이 이렇게 물어 뜯겨 있고 이런 식으로 구멍 나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정말 많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능도 꽤 높았던 것으로 이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가설 세우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유를 세워야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멀리 있는 먹이를 찾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눈, 썩은 시체를 발견하기 위해 발달한 후각, 먹잇감을 잡기에는 너무 작은 앞다리,
오늘날 시체를 먹는 하이에나처럼 뼈채 씹어먹을 수 있는 턱 구조. 사냥하기엔 너무 느린 이동 속도. 이게 5개로 이제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박을 진짜 엄청 당했는데요. 1. 티라노사우루스의 눈은 몸집에 비해 작지만 절대 작은 눈이 아니다. 눈알지름이 13cm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애보다 눈이 앞을 보고 있어서 앞으로 55도로 입체감을 볼 수 있어서 사냥을 이제 활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썩은 시체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호각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살아있는 거를 맡을 때 냄새가 좀 더 필요해요. 그리고 뼈채 씹어먹는 습성은 시체 청소부만의 그게 습성이 아니에요. 뭐 다른 애들도 많이 먹는데 뭐. 그리고 팔을 굳이 안 써도 그냥 입으로만 안 물면 됩니다. 얘는 좀 낮아가지고 머리가. 그래서 좀 늑대랑 그런 늑대 같은 애나 독수리 같은 애 보면은 다리는 안 물고 이렇게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먹잇감이 조그맣다는 가정하지. 네. 상대방이 먹이가 좀 크다는 가정하에,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제 얘가 살던 때는 빨리 달리는 애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폭이 7m라 그다지 느리지도 않아요. 자전거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활동적인 사냥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티라노가 이제 시체 청소면은 애들이 다른 포식자가 없었어요. 엄청 큰 포식자가. 그래서 애들만 엄청나게 증식을 하면은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된다. 그랬을 거고 이제 시체만 먹기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냥하는 그런 애였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애기 때는 귀엽게 생겼어요. 물론 모든 공룡들이 애기 때는 귀엽게 생기긴 했죠. 막 모든 동물들이, 일부 동물을 제외한 약간 고양이나 강아지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면 되게 조그맣고 아기자기하고 귀엽잖아요. 얘는 이제 털이 없으니까 일단 보온형 털을 일단 가지고 태어나고요. 이게 좀 약간 청소년기, 우리로 따지면 청소년기에는 날렵하고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요. 그래서 일부 공룡학자들이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를 나노티라누스라는 별개의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는 성장이 좀 느려서 20년 만에 성체가 되기 때문에 좀 어릴 때는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생태계는 크고 작은,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일반적인 생태는 이제 애들이 막 후우작은 초식공룡을 잡아먹을 후우작은 육식공룡이 있는데 애들은 뭐 없는 거예요. 다른 육식공룡이. 그래서 큰 티라노사우루스가 잡을 때 조그마한 애들은 좀 너무 많이 증식할 수 있잖아요. 번식을 하고. 그래서 애기는 아니고 어린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조그마한 애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 막 합동해서 싸우기도 했던 걸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공룡의 성공 요인. 이 공룡의 성공 요인은요, 다른 파충류는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다른 악어 같은 애를 얘기로 들어보면 이렇게 낮게 생겼는데 좀 낮잖아요 얘들. 근데 공룡은 키가 이만하고 그러니까 좀 빨리 달릴 수가 있고, 얘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나와 있어서 그다지 빨리 달릴 수가 없는데, 얘는 우리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다리가 여기 딱 늘어맞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폐활량도 엄청나고요. 얘 좀 넘길게요. 공룡의 거대화. 이 공룡의 거대화가 이제 이 초식 공룡들 있잖아요. 초식 공룡들은 이제 풀을 먹고 사는데, 트라이아스기에 이제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칼로리 이제 좀 영양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질기고, 그래서 질긴 식물을 분해하려면 이제 장이 길어야 유리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긴 장을 몸 안에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밖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애가 딱 물면 그 약점 잡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걸 다 분해해서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장이 거대해지면서 몸집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이제 너무 커지면 이렇게 좀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많은 식물 많이 먹게 목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합니다. 기린처럼. 그리고 이제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독차지하려고 이제 서로 싸우면서 막 키가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졌다고 합니다. 꼬리도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크기에 비해 50톤밖에 안 나가는 경우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로사우루스가 있는데요. 알로사우루스가 좀 신기한 사냥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얘가 이제 문어님이 300kg인데 데이노니쿠스도 이제 1400kg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얘보다 좀 더 작은 애들도. 얘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얘 어떻게 사냥을 하면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얘 입이 되게 크게 벌어진대요. 그래서 입을 되게 크게 물은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앞니로 이렇게 입을 벌려서, 그러니까 아래턱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래턱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찍어서 앞니를 박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예, 특이하게 사냥을 했죠. 이제 새가 이제 공룡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이게 얘는 창사골이 있거든요. 새들은 잘 알게. 근데 공룡에겐 창사골이 없다는 이유로 그게 폐기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복원이 이상하게 됐으니까 뭐 멍청한 애들은 복원이 됐고, 티라노사우루스는 막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고, 저기 막 못 낀 공룡은 너무 커서 이제 자기 무게 못 버틴다고 해서 이렇게 밖에 볼 수 있게, 물 안에서 밖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공룡이 자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공룡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공룡으로부터 진화했다는 가설을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반박을 하냐? 창사골이 없다는 거야. 간단합니다. 공룡에도 창사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겁니다. 이거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창사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가 공룡으로부터 진화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로 이렇게 있는데,
애들 다른 나라 이제 자연사 박물관은 이런 애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왜 있냐면은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하면서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생긴 뼈가 있다고 합니다. 얘들은 그리고 이제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온혈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막 좀 온혈동물이 알아서 이제 우리 체온을 이제 조절하는 건 우리처럼, 그리고 이제 냉혈동물은 이제 그때 온도에 따라 이제 이렇게 낮아지는, 몸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동물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이제 우리가 항온동물, 우리 같은 온혈동물은 항온동물이라고요. 개구리는 아니고 파충류 같은 도마뱀이나 그런 애들을 이제 변온동물이라고 합니다. 곤충이라든가.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식사량부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얘가 하루에 먹는 양만 해도 엄청 많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이제 변온동물로 이제 변온동물이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얘는 중운성이라고는 하는데 저 몰라가지고 여기 좀 넘길게요. 깃털의 기원. 여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깃털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깃털이 생겨가지고 엄청나더라고. 그리고 보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상과 이제 유티라노스 아까 나온댔죠. 얘도 있고요. 여기만 비늘인데 여기는 깃털인, 여기는 비늘인데 여기는 깃털인 그런 공룡도 그런 공룡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물론 화석상이라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몰라요. 링크? 닌텐도 링크? 그 링크가 아닌데. 깃털이 약간 이제 요즘 새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어두운 곳에 물고기가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걸로 구애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공룡도 사용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기 용도는 이제 체온 유지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가. 깃털의 기능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애를 할 때 쓰고, 막 날 때도 썼다고 하고요. 막 이렇게 알을 이렇게 부화시킬 때, 따뜻해야 부화를 하니까 이렇게 덮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균형 잡거나 방향 바꿀 때도 쓰고요. 날 때도 쓰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유용하게 좀 썼다 하네요. 어쨌든 과거에서 공룡의 성생활. 얘들도 아니 근데 진짜 애들은 짝짓기를 하는 게 진짜 머리에 안 그려져요.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아니 막 스테고사우루스랑 알로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아무리 어떻게 모형을 갖고 해봐도
얘들이 그 각이 안 나오잖아요. 얘가 얼마나 당시에 얼마나 유연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얘는 이제 배설기관이랑 생식기관이랑 이제 똑같이 돼 있는 총배설강이라고 합니다. 뭐 어찌됐지 짝짓기를 했겠죠? 막 이런 식으로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게 또 살이다 보니까 살까지 보존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살은 보존이 안 되잖아요. 돌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짝짝이하는지 모른답니다. 네. 막 사슴벌레 마냥 뿔로 들이받고 싸웠다네요. 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이런 파라사우루로푸스 같은 경우는 그걸로 막 구애를 하기 위한 소리를 냈다는가 그런 가설도 있고요. 아니면 뼈 구조물의 매력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이렇게 한다든가.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예. 쥐락입니다. 공룡의 반칙인 세상이죠. 아니 세상이죠. 막 영화도 보면 쥐락이 공원하고. 뭐 여기는 뭐 어쨌든 넘어갈게요. 공룡의 진화사 백악기. 이제 이 티라노사우루스도 백악기 공룡이죠. 목령 밑동에서 잠을 자는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가 발견되는 헬크릭 지층에서 목련을 비롯한 여러 쏙시식물 화석이 나온다. 이런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이때 이제 막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커졌다 합니다. 애들이 초식 공룡이 못 낀 공룡이 많이 나왔다네요. 그리고 이제 신생대입니다.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긴 합니다. 신생대가 지금 우리 세대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홀로세라는 지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홀로세가 신생대가 약간 그 유인원, 호모 에릭투스, 호모 사피엔스 약간 이런 유인원 나올 때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조그만한 말도 나오고 이런 애도 나왔답니다. 뭐 디아트리만가 뭐 어쩌고 트리만 있었는데 그것도 나온다 하네요. 근데 뭐 포유류 시대라고 하는데 제2의 공룡 시대랍니다. 사실 뭐 닭도 공룡의 후손이잖아요. 막 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룡이란 무엇인가? 막 왕사슴벌레처럼 뭐 동물계 절지동물 뭐 곤충과 딱정벌레 뭐 사슴벌레과 원래는 사슴벌레과 하고 이제 그냥 다른 거 하고 왕사슴벌레로 하는데 이제 좀만 학명 쪽으로 간다면 뭐 도로쿠스속 뭐 메가소마라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도로쿠스속 왕사슴벌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좀 많이 넘길게요. 이제 30분이나 자,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 아까 앞에 있던 게 프롤로그네요. 이제 이 지질박물관에서 이제 그리는 걸 뭐라 해야 되지? 그리는 걸 이제 그릴 수 있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양생물 그렸고요. 이렇게 공룡 보건도도 그렸다고 합니다. 어딨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기네. 고비랍토르 미누투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외전 2편. 학교가 서남원 근처라 보고 싶으면 언제 가든. 아유, 무슨 학교인데. 순영은 어쨌든 여기부터 할게요. 학교가 서남원 근처라 보고 싶으면 언제든 가서 이 멋지고 커다란 수광일 뼈다구를 볼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가족 사진부터 단체 사진까지. 공룡 앞에서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고 있느라면 그림책으로만 봤던 거대한 육식 공룡을 남생 처음 실물 크기로 접했을 때가 떠오른다. 어쩌면 저 공룡은 무수히 많은 과학자를 길러낼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저 공룡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을까. 제가 이런 만화 일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좀 오래 끌었네요. 이거 말고 이제 곤충의 진화도 정말 재밌고, 공룡의 생태 이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말해서 재미없어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새로 나온 것도 재밌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